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을 보면 뭐 최민희 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건 표피적인 거고요. 윤석열 정권이 독임제로 운영해서 KBS 이사 자르고 낙하선 박민 내려보내고요. MBC 박문진 이사장하고 이사 잘라서 안영준 사장 임기 걷어내고 낙하산 인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독임제로 운영한 거죠. 그러니까 예. 독임제로 운영한 거죠. 2023년도 1년 내내. 그리고 2024년도에 독임제로 운영해서 저 당근 다 하고 채찍 쓰고. 그런데 잠깐만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세워주시고 제가 끼어들어서 끼어들지 말라고 독임제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임제로 운영했습니다. 2023년도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024년도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앞서 얘기했던 파우치 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7월 31일 날 KBS 이사 박문진 이사 졸속 선임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박문진 이사장 교체해서 안영준 사장 걷어내려고 했는데 그게 저희가 탄핵이란 카드로 해서 6개월 동안 직무를 정지시키는 바람에 그 정책이 실패한 거죠.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최영두 간사님. 그리고 텔레비전 수신료요. 그거 하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실패한 정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넘기지 마시고 실패한 정책을 인정해야지만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파우치 박이 있는 한 공영방송 신뢰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파우치 박입니다. 끼어들지 마십시오. 멈춰. 이거는 제가 제지할 수 없는 게 간사님이 최영두 간사. 그래서 자, 이 언론 장악을 통해서 했던 걸 한번 보면은요. 그 한번 쭉 띄워 보십시오. 그 방송사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음 페이지. 방통위는 한상혁 위원장하고 직원 2명을 구속시키려고 했고 불구속 상태로 지금 1심이 진행 중인데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있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현주 위원장하고 이강복 부위원장, 김유진 위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1심 승소로 정리가 됐고 김유진 상임이사 상임심의위원회도 종결이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KBS 공영방송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남영진, 윤석년, 결국 윤석년, 남영진 잘라가지고 김희철 사장 자른 거고 박민 온 거고 박장범이 온 거예요. 2년 동안 한 짓입니다. 그리고 조숙현 이사 등 잘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박찬욱 감사도 잘랐는데 이인구조에서 불법하다 해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나마 박장범 사장 체제를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넘기시죠. EBS 유시춘 이사장 공판 진행 중이고 정미정 이사 TV조선 점수 조정한 것을 조작했다고 해서 괴롭히고 있고 재판 진행 중인 게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방송 장악입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방통위는요 변호사를 또 9명이나 변호사하고 직원을 늘려서 9명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고 계속 그럽니다. 직원 변호사가 일을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방통위원장님? 변호사들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지금 대응을 못하는 사람들이냐고 전문가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소송 전문가는 아니 아닙니다만. 변호사가 소송 전문가가 아니면 무슨 변호사입니까 그러면? 방송통신 예, 김태규 부위원장이 안 계실 때 있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변호사들 유능한 변호사들이 방통위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소송 대리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고 자꾸 그 문제를 껌껌이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그거 계속 졌잖아요. 로펌에 해도 지고 사내 변호사가 해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사과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이 모두가 결국은 아시다시피 계엄을
통해서 윤석열 부부의 잘못을 감추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내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속돼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유일하게 성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하고 KBS 사장 오늘 내란 혐의이지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확정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정말 국민 무서운 줄 아셨으면 합니다. 지금 텔레비전 수신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박장범 사장께서는 대통령이 파면돼서 집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통과된 거잖아요. 4월 4일 이후에 통과된 거잖아요. 네. 예. 그 이전에 2월 달에 이제 탄핵으로 직무정지 당하니까 시청자위원회 성명서 내도록 조직한 것 같고 본인은 통합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부권 행사했을 땐 그러면 왜 입장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앵커 하시면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거부권 1차 행사했었잖아요. 그때 그러면 앵커 하실 때 그러면 이거 보도하셨습니까? 통합징수해야 되는데 왜 거부권 행사했냐고. 그때 법안 없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도를 그렇죠. 했는지. 선택적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직무가 정지당하니까 이제 탄핵이 될 수도 인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박장범 사장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사내에서도 박장범 사장의 신뢰도가 없는 거고요. 국민들로부터도 신뢰도가 없는 겁니다. 마치 통합 징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재직 시절에도 역할을 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사장이 아니었어요. 앵커요, 앵커. 주요한 클로징 멘트에 여러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앵커는. 네, 근데 앵커는 이 그런데 법안 통합 징수에 대해서 그럼 다룬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서슬프하게 살아 있을 때는 통합 징수에 대해서 그 어떤 말